22번에 대해서는요. 또 이거는 그 1세대 1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부분을 갖고 또 한번 같이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요. 제목 22번 제목은요.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달라지는 그랬더니 그럼 종전 걸 알아야 달라지는 걸 또 알 텐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길기도 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번호는 22번인데 종전 번호는 19번을 한번 찾아서 19번의 내용을 시간적으로는 20분? 이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 저는요, 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했다가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워낙 아파트 가격이 고가 아파트가 많고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세금으로다가 매덕이 왔다 갔다 해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관련된 세금은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달라지는 거요. 조정 대상 지역 1주택밖에 없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를 2년 이상 하여야 함. 이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16일까지는 여러분, 자,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12월 16일, 그 다음에 12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자, 이제 이런 거였어요. 본래가요. 자, 거주주택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 플러스 장기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자, 글씨인제 줄여서.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집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 또 플러스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이 장기 임대주택은 없다. 잠깐요. 자, 정정할게요. 자, 조금 전에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주하는 주택을 입고로 장기 임대를 한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주한 이제 이것도 용어를 좀 바꿔야겠네요. 자, 여러분. 주택이 1주택밖에 없다. 1주택. 1주택밖에 없는 사람이 이거를 장기 임대주택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본이었다고요. 이날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이 있고 플러스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장기 임대. 이런 사람은 2개 이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 주택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는 게 기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없는 사람. 1주택밖에 없는 사람이 장기 임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거주 조건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2019년 12월 16일 17일부터는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일반 지역은 아니고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거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이날 이후에 등록한 걸 말해요. 이전에 등록한 건 상관이 없는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임대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두 군데 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새로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기왕에 내가 1주택밖에 없고 그 주택을 장기 임대했다. 이런 분들은 과거 거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2019년 12월 17일부터 등록한 분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계속 달라지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번 내용을 조금 보시고 오시면 쉬울 거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여기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시한 및 전입 조건입니다. 본래가 일시적 2주택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A주택에 살다가 그 다음에 B를 샀고 A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해요. 양도. 그러면 지금 요 양도할 때까지 이것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중복되는 기간이 본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A주택 양도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이주택인 기간은 A, B주택 중복 기간은요 3년이고요. B를 취득하는 조건은 A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1년 지나고 몇 개월 만에 취득하면 이거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체주택을 취득한다라면 1년 이상 지나서 취득해야 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A주택, B주택 모두가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그 중복 기간도 2년밖에 안 주고 뿐만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전입까지도 완료해야 돼요. 전입까지도. 그래서 이제 보면 다시 볼게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개정이 됐는데요. 자, 조정 대상 종전도 조정 대상 지역, 대체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만 그래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요 3년이 중복 3년이 2년으로 변했다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19번 그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해서 또 개정된 거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B주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전입까지 해야 돼요. B주택으로 전입.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요? 실수요자일 때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제 뭐 이런 뜻입니다. 실수요자일 때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생긴 내용은 1년 내에 전입까지도 완료해야 된다. 점점 여러분들 타이트해지고 있는 거 느끼시죠? 자, 또 볼게요. 세 번째 달라지는 거. 1세대 1주택 양도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인 경우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거주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 결론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제 2년 거주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조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가 생긴 거 기억하죠? 그리고 일반 지역은 거주까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9억 이하는 괜찮아요. 9억 초과하는 그런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과세는 인정한다. 비과세는 얼마까지? 9억까지. 그러나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9억 초과하는 게 6억이 더 있다. 이 15억짜리라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요.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작년까지. 1년에 8%씩 해. 1년에 8%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파는 분이라면 최대 80%까지 30%까지 해요. 1년에 2%씩 30% 인정을 합니다. 자, 이 거주 조건 연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요.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여기서는 취득이에요. 취득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조건만 있고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은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일단 서울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떤 그런 주택 상승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국토해양부가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는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면 있고요. 19번 강의 내용을 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보려면 국토부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취득 당시를 말해요. 취득 당시. 그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에 2년 거주 요건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 또 달라진 내용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불문하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비과세는 해주는데 장특공제는 30%만 최대 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그 최대 80%, 1년에 8%씩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례를 갖고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요.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을 팔았어요. 20억에. 자, 이게 100만 원 단위예요. 20억에 팔았어요. 20억에 팔았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과세가 11억입니다. 이 취득 가격이 12억이라서 차익이 8억인 거 보니까 이익률로다가는 40%, 원가율은 60%. 여러분 간단하죠? 그러면 똑같이 비과세, 과세 쪽에도 이 비율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9억에 해당하는 거는 비과세. 나머지 11억에 대한 40%는 과세예요. 과세. 그런데 이분이 거주하지 않고 팔았대요. 거주하지 않고 팔았으면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여기에 10년 이상 보유했대. 10년 보유했대요. 여기에 이게 보유기간이 10년 딱 보유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있네요. 2020년 10월, 2010년 10월에 양도해서 10년 보유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10년이니까 1년에 2%씩 20%만 공제합니다. 20%만 80% 공제받을 거를 이렇게 20%만. 그리고 양도소득 공제 누구나 1년에 250만 원. 과세 표준은 3억 4,950만 원.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 세율은 40%고 누진공제 2,540만 원 빼서 1억 1,440만 원.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10%가 있어서 모두 합치면 1억 2,500만 원이 넘잖아요. 자, 큰일 나죠.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2021년도부터는요. 그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공제율이 좀 달라지는 제도가 또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또 계산해야 될 게 2021년도에 파는 게 나은가, 2020년도에 파는 게 나은가 이런 것도 또 아마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또 바뀐다는 거. 이 80% 공제를 무조건 1년 단위 8%가 아니라 본인들이 거기에 거주한 기간, 만약에 3년밖에 거주 안 했다. 그러면 3, 4,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주 기간에 4%. 보유는 뭐 10년 했어도, 거주는 3년밖에 안 했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이 또 내년부터는 또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021년도부터 또 달라지는 또 무서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그림에서 볼게요. 여러분 그림. 어떤 분이요. A, B, C 주택이 있어요. A, B, C 세 개 주택이 있어요. 세 개 주택이 있어서 이분이 A 주택을 팔았어요. 2020년도 1월 5일 날 팔았대요. 그럼 이거 당연히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금 내는 거고요. B 주택도 또 같은 연도에 또 팔았어요. 이것도 또 세금 내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에 대한 양도 차익은 별로 없어서 뭐 이 정도 세금 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B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C주택을 파는 거예요. C주택은 양도 차익이 많이 남아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분이 자 2020년도에 팔았다. 그러면 이분은 이게 비과세 받아요. 9억까지. 9억 초과하는 것도 장기 보유 받으면 뭐 80%씩까지 받기 때문에요. 80%를 인정받는다는 거는 세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거 보유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2015년도에 취득해서 2020년도 12월 말에 양도하니까 이 보유 기간이 이제 그래도 5년 이상 되잖아요. 자, 그래서 80%까지는 아니어도 5년에 해당하는 뭐 8호 40% 장기 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2021년도에 팔았다. 비과세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2021년도부터는요. 그 2년, 그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의 계산 방법이 요거 B주택 팔고 나서 요렇게 요 기간이 2년 이상이 됐으면 비과세 충족하는 거고요. 보유. 그다음에 그 보유는 원래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인데 2021년도부터는 보유기간에 계산하는 판단이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따라서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면 1년도 채 보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비과세가 안 돼요. 불행하죠. 그래서 만약에 2021년도 이후에 판다. 그러면 이때부터 계산을 2년을 충족해야 돼. 이때부터. 2년을 충족해야 돼서 이때 팔면 안 되고 이때 이렇게. 좀 지나서 적어도 이때 만약에 이분이 이 B주택을 이때 팔았다면 이때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돼요. B 양도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자, 또 이렇게 보유기간.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이래야 되거든요. 거주는 과거에 했더라도 보유는 마지막 주택 팔고 나서 이렇게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산할 때 내가 지금 C주택을 판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거에 이 C주택하고 중복된 주택이 있었든가 내가 C를 갖고 있는 동안 2015년도에 취득했다 이걸 갖고 있는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이 있었든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많이 까다롭죠, 여러분요. 제가 이거를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이 화면으로다가 여러분 자신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유기간 2년 이상 계산 기산일이 양도주택 취득일부터가 아닌 다른 주택을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을 뺀 1주택 상태로 2년 이상 보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주택이 여기 A주택, B주택 여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안 받는데 비과세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에도 C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은 다른 주택 다 팔고 난 다음부터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법대로 해석하면 그런 자구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개인 재산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